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충청북도의 정책이나 사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도내 출자 출연 기관은 도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지방 출연법, 출자 출연법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들은 모두 한 12곳 정도에 이른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 상당수에서 부정 사례들이 많이 발표됐다는 그런 감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시사토론창에서는 이 출자 출연 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향후 대책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으로 충북도의회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옆으로 소셜미디어 태희의 안태희 국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구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이효윤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이 충청북도 출자 출연기관 종합 감사 결과를 보면서 이 도내 출연기관에서 모두 한 56개 정도의 부정 사례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같긴 한데요, 일견. 어떤 사례들이었는지 좀 적발된 내용을 좀 유형별로 일단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국장님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나눠 보면 회계 처리 관련 비위, 그다음에 인사 관련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 회계 처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데 인건비 이런 거를 이중으로 지급한다든지 퇴직금을 주지 말아야 될 상대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집행을 하면서 서류 처리가 미비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이 중에서 그 사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떤 거 보면 승진자 결정을 부적정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기관은 그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원이 단속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채 그냥 진행돼 와서 그런 이제 감사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추후에 감사를 더하는 기관들의 결과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예. 진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기관들 감사 평가 이런 데 좀 많이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감사 뭐 이런 것들은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나요? 사실 그 신문 기사를 보면 기자들도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을 막 혼동해서 막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방에서는 사실 민간의 자본이 열악하거나 민간의 역할이 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주민복리 사업을 많이 합니다. 소득증대 사업도 하고 연구개발 사업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공기업과 별도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출자기관, 출연기관인데요. 공기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 공기업 평가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경영 평가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출자 출연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경영 평가는 없지만 자치단체들이 이제 업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회계 검사들을 하고 행정 사무 감사를 하죠.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운영 방식에서의 차이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에서 보이는 차이점들이 이런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미치는 것이요. 출자 출연 기관은 그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좀 크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자치단체 장과 그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이 이제 성과 계약을 맺어서 일정 기간 필요한 만큼 성과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뭐 주기적으로 업무라든가 회계 검사를 받도록 하고는 있지만, 공기업에 비해서는 이제 감시의 틀이 조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이제 안 국장님이 다시 한번 뭐 그 여러 가지 유형별로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 뭐 유형은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이나 직원들의 그 업무상 비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관대하게 보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출자 출연 기관들이 최근에 신설된 조직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그 업무 숙지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자치단체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고 업무 숙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그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잘된 것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출자 출연 기관들은 신설된 기관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도 이동이 많고 업무 숙지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자기들이 업무 처리를 잘못하는 것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 결과
되고 나서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차원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권한을 좀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위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감사 의뢰를 해야 되고, 여기서 감사는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라든가 예. 이런 데다 의뢰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설기관이든 기존 기관이든 직원에 대한 직무 훈련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보면 이 아주 소규모 기관이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치단체의 경우에 어차피 자기들이 출자했고 출연했으니까 그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직원 훈련도 강화해서 모르고 저지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 필요가 있다, 이 생각입니다. 저는 이 출연기관들이 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 결과에서 보면은 수의계약 부적정이 좀 여러 기관이 좀 지적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며칠 차이를 두고 이렇게 발주를 한다든가, 같이 통합 발주가 가능한데도 분리해서 발주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이 수의계약 문제는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기사화가 되고 이런 예.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뭐 지방출자 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지켜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수의계약 부적정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사회 문제와 관련된 민감도 떨어지는 측면이 아까 말씀하셨던 음주운전도 예. 사실 뭐 징계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기사가 끊임없이 사실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의 관리가 소홀하다거나 기준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출연기관이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둔감해도 되는 것인가. 결국은 이런 그 불신, 문제들이 출연기관에 더 큰 문제를 키우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아까 짚어주셨던 유형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회계 처리 부분 같은 부분은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 수치가 좀 떨어진다는 것과 좀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아까 인사 부분에 뭐 승진자에 대한 부적절한 어떤 승진 여부 이런 것들은 그 업무 수치랑 또 상관없이 이런 것들도 좀 개선돼야 될 문제점이라고 보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중앙정부에서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이지만 중앙정부의 공공기관들, 공기업이라든가 또는 그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들의 감사 결과를 보면 이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우 상당히 많이 발견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이제 성 문제라든가, 특히 요새 젊은 세대들이 이제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민감해하는 채용 비리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지방 공기업법뿐 아니라 지방 출자 출연 기관 법에 이 채용 비리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방 출자 출연 기관들이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이제 그 정기적으로 수십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제 몇 명씩 뽑다 보니까 그 채용 자격 조건을 상당히 그 고무줄처럼 예. 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을 미리 내정해 놓고 그 사람에 맞춰서 자격 요건을 설정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편법들을 출연기관장들이, 출자 출연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사회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문제, 젊은 층들의 그 채용 비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한 그 기관장들의 그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 앞으로는 이제 사실 이제 지방 출자 출연 기관의 경우 인사 감사를 좀 강화하고, 그에 따른 이제 채용 비리 문제도 선제적으로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도 인사 관련해서 일단 지적 사항이 있긴 있었던 거죠, 안 국장님? 부적절한 승진,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실은 이게 밝혀져서 그렇지 부적절한 승진이라든지 뭐 고가 평가라든지 또 그다음에 배치의 문제, 예.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출자 출연 기관은 장의 의지를 많이
의지가 많이 발현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감사에 적발되지 않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예. 그 외에 또 여기서 이제 예, 부적절한 김 의원님. 승진이라는 것들은 지금 분명히 부적절한 승진이나 거기에 비위가 있었거나 예. 아니면 뭐 청탁이 있었거나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았겠죠. 여기서의 부적정이라 하는 것은 승진자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없이 이제 승진을 했다. 이 정도로 정도는 이제 이번 감사 결과에 밝혀졌다. 이거는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뭐 내용상으로 보면 조금 그 업무 뭐 숙달이 좀 덜 된, 뭐 이행이 좀 덜 된 측면이 좀 있다고 봐야 그러면 되겠네요. 사실은 당연히 인사 지적을 해야 문제라는 되죠. 것은 설문조사를 해보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예. 인사 문제의 공정성이라는 걸 감안하면 어떤 사람이 승진해야 되고 승진을 위해서는 어떤 경력과 어떤 근무 실적을 갖춰야 되는지를 다 마련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주먹구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불법한 것은 아니지만 부당했고 예. 이것이 이제 현 시점에서는 그것이 이제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승진 대상자 또는 예. 채용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사람을 뽑거나 승진시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그냥 부당한 인사였는데 이제 불법 인사가 된다는 것이죠. 예, 이국장님. 이게 이제 조직 운영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부분이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런 기관이 2기관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사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는 문제. 이건 사실 인사 그 운영 계획 같은 경우는 조직을 어떻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건가, 또 앞으로 어떻게 잘 성장시킬까, 이런 것들을 담은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인사 운영 계획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들일 거고요. 이 의사록, 인사위원회 의사록 같은 경우도 사실 작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규정이나 지침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개정이 되거나 새로 나오는 지침들이 즉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네 분 보실 때는 우리 도내 출자 출연기관들이 일단 그런 중요한 역할,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보시는지요? 일단 이것부터 짚으면서 원인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한 기준이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또 모든 출자 출연 기관에게 균등한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경영 성과를 측정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현재 상태에서는요. 예. 이제 제가 확인한 물건이 이제 교수님이 아직까지 이제 부족하고 예. 그것이 이제 불투명하게 운영했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본 거는 이제 그 기관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평가가요. 그 도에서의 이제 예산부서에서의 이제 공기업팀에서 공기업 및 출자 출연 기관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9개 기관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부처에서 개별 평가를 받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결방공사하고 테크노포크하고 이제 청주 충주 의료원. 예. 그 이것도 제가 이제 봐갔고요. 거기 평가의 내용도 쭉 나오고 그 평가에 따라서 뭐 S등급부터 A, B, C로 나눠서 예. 성과금도 차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 계약을 합니다. 기관장하고 이제 지사하고의 성과 계약을 하는데 그 성과 계약도 성과 계약에 대한 이행 실적을 평가를 해서 그 20%를 반영을 해서 평가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건 이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을 받고 있는 건데 받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그 기관 평가를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 보기에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기업은 이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서 모든 자치단체의 공기업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출자 출연 기관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비교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감사도 하고 있고 평가를 하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출자 출연 기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충북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위급입니다. 계속 그리고 경영 성과가 좋았다 이런 발표가 계속 있었고. 그 충북개발공사는 사실은 출자 출연 기관이고 공기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기준에 따른 평가, 거기에 따른 결과랑 지금 충북 도민이 느끼는 체감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예를 들어 충북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충북 TP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부족하다.
이런 논문을 발표한 적도 있고, 예를 들어 충북개발공사 요새 같이 이제 생기는 문제들, 어떻게 이런 조직에서, 그게 이제 단순한 성희롱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조직에서 이렇게 경영 성과가 좋았느냐, 이런 것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런 경영 평가는 결국 인사라든가 조직 운영에 따라서 나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저는 일부 적지 않은 공공기관, 그 출자 출연 기관에 지금 위험 신호등이 켜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충북도의 출연기관 중에서 이제 3개 기관 같은 경우는 타법에 의해서 이렇게 경영실적 평가를 하고,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라든지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6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충북도에서 의뢰해서 이제 평가한 것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뭐 타법에 의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그 충북도가 의뢰해서 한 평가에서 보면 낙제점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대체로 B등급 이상 은 나왔고요. 대신에 아까 그 안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경영 실적이 B등급 이상들은 다 나왔는데, 그러면 도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고 있는가, 그런 괴리는 없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른바 이제 경제 쪽에 관련된 조직은요, 사람도 많고 또 뭐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데, 문화, 여성 이런 이제 사회문화 그쪽에 관련된 그 출자 출연 기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고 할까? 뭐 그래서 좀 관심을 덜 받고 지원도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런 것에 어떤 형평성 이런 것들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비관료 출신들, 낙하산 인사, 공무원 낙하산 인사가 아닌 곳들의 성과가 계속 좋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인사, 이 문제에서 발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출연기관 중에서 충북학사랑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사실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단순 장학사업만 한다고 해서 안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별도로 안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사실 충북학사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것으로의 변화 운영은 사실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의회에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영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요즘 젊은 세대의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의회에서 한번 짚어보시고, 여기도 가능하다면 경영평가들을 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출연기관과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지역의 그런 비슷한 기관과의 비교평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 의원님. 그 두 기관은 경영 평가를 할 수 없는 어떤 여건이 된다고 안 하고 알고 있고요. 또 올해는 또 이제 신보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업무량이 수상견 됐을 때 많아서 좀 제외가 됐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경영 평가에 또 지표를 마련하고, 또 이 경영 평가가 이게 출자 출연 기관이 다 성격과 설립 취지가 틀리고 뭐 예산의 규모나 조직의 규모 다 틀려서 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두 기관은 관리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은 수익 창출도 됩니다.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도 뭐 발굴이나 지표를 하거나, 다른 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순수하게 이제 이렇게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영에 관해서 얼마나 또 우리가 도민들 입장에서 한번 접근하고 살펴볼 수 있을까, 제도를 만들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일관된 성과 지표를 만들고 전국 단위로 경영 평가를 하지만, 출자 출연 기관에서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출자 출연 기관의 역할이 매우 다양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자 출연 기관 중에 아까 말한 의료원처럼 다른 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기관도 있지만, 다른 그 자치단체와 성격이 다른 장학재단 이런 경우에는 평가를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이, 충북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출자를 했던, 출연을 했던 돈을 내놨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지만 그 기관에 적합한 지표는 개별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상시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는 대개의 경우에 비위에 대한 적발 이런 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평가나 경영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원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일을 잘했느냐, 적극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나는 이제 법 위반만 안 하면 된다. 예. 이게 소극적이 될 우려가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자단에서 돈을 나오는 대로 그냥 나눠주기만 하고 좀 더 장학자단에서 돈을 어떻게 장학금을 줘야만 학생들의 동기부여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등 그 기관의 원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기관 평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중앙당에서 예. 안 하면 충북도 의회에서 하거나 좀 해서 지표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예. 경영평가가 좀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 맞는 경영평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뭐 재무제표나 이게 어떤 회계상의 어떤 뭐 손실과 이익 이런 것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경영을 예. 한번 살펴볼 예. 필요가 있다고 예. 봅니다. 예. 참고로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이 경영실적 충북도가 의뢰해서 하는 것들이 공통지표가 50, 고유사업 지표가 50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점검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예. 머무르거나 이 그대로 머무른다는 건 후퇴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시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검 진단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제 표현으로 이제 느슨하다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퇴직 공무원들의 어떤 재취업 통로 아니냐 출자 출연 기간이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이 국장님. 예전에는 이제 뭐 출자 출연 기간에 기관장으로 이제 퇴직 공무원들이 사실 한 뭐 7, 8년, 1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예. 네, 충북 그 12개 출연 기간 중에 그 원장이 한 명이 퇴직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국장이 선거 관련 인사가 가 있는 곳이 드러난 곳만 그렇고요. 작년에 이제 지역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공단이 이제 작년 7월 소득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연금이 전액이나 일부 이렇게 정지된 인원들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15년에는 23명에서 2019년에는 이게 그 48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정하게는 소득이 다른 소득이 많아져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출자 출연 기간에 취직을 하면서 소득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치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면 중간관리자급으로 간다는 얘기들은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 의회 차원에서 좀 점검이 필요하다. 네네. 이게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좀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에 꼭 필요한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관례대로 공무원들이 간다면 사실 경영혁신을 이루거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에 퇴직 공무원들이 취업을 하는 것들은 뭐 3년간 제한이 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예외 규정도 있고요. 근데 그 규정화가 이제 일정 규모의 뭐 매출이 있거나 이렇게 이제 제한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심사 대상자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의료원하고 테크노파크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개 열거한 거 말고라도 대부분의 이렇게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결방공사도 뭐 본부장 자리 있고 또 의료원에도 무슨 실장 자리가 있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이제 공직자 출신들이 명예퇴직을 하던 아니면 뭐 퇴직을 하고 가던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뭐 잘못된 부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도지사가 별도의 재단이지만 그 재단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뽑고 이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도지사가 이사장이고 또 그 이사들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의 업무가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보완하고 보조하는 공공 영역에 있어서의 출자 출연 기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같은 도정의 인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사장이면서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 여기에 있어서 적절한 인사 배치를 하면서 또 이것이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 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훨씬 더 기관의 공공성에 투명성에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이런 인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다만 어떤 퇴직자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또 도의 인사에 어떤 숨통을 튄다거나 이 도의 인사와 연관된 인사로 작동을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퇴직 공무원이
출자 출연 기관이나 공기업에 이제 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사례별로 해서 예. 뭐 도움이 되는 것들과 아니면 또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인가 한번 더 고민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지방 공기업이든 출자 출연 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해야 될 공공 서비스를 이제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관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필요로 한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항상 어떤 자리를 지정해 놓고 그 자리는 관행적으로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리에 외부에서 온 전문가 또는 뭐 경영인이 갈 수도 있고, 내부에서 그 퇴직한 사람들 갈 수 있고, 말 그대로 경쟁을 통해서 갈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상 그 자리는 아까 말했던 의료원의 뭐 행정실장은 항상 또 공무원이 간다든가 뭐 이런 생각은 이제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 기관에서 퇴직 공무원이 가는 경우는 원래 그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그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 기관에서 정책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정책의 목적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가는 자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더 중요한 거는요. 2인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출자 출연 기관의 본부장, 사무국장, 전무 뭐 이런 직책으로 쫙 깔려 있어요. 행정실장. 근데 이분들이 과연 그 적임자인지도 문제이고, 큰 문제가 뭐냐면은 1인자도 낙하산인데 2인자마저도 그 공무원이 배치되면서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이상 승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천장이 새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생긴 상황이어서 지금 조직의 그런 뭐 창의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활력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런 나쁜 현상이 있고, 실제로 2인자와 1인자, 본부장과 사장이 권력 투쟁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그 출자 출연 기관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본부장급 이런 그 낙하산 인사는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그렇게 출자 출연 기관에 그 업무를 잘 못하면 그 뭐 사법기관도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뭐 다 있는데 굳이 이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도움이 되느냐. 물론 그분들 개개인은 훌륭한 분들일 수는 있으나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전반적인 모습엔 그냥 없어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게 최근에 그 어떤 재단의 또는 그 출자 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그 낙하산 인사가 비판이 되니까 그거를 외부 공모로 뽑는 척 하면서 이제 사실상 사무총장이라든가 또는 뭐 본부장들을 실세를 갖다 박는 방식이 생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산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오히려 2, 3년 만에 왔다 갔다 하는 임기제의 이사장보다 훨씬 더 센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 문제가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예, 이 부장님. 출연기관의 목적이 뭔가, 설립의 목적, 예를 들면 그 지역 경제 발전,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름 이 출연기관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관에 그 사람이 적합한 인물인가? 되게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 발휘와 혁신 이런 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 주민과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텐데, 과연 이게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이런 부분을 이룰 수가 있나? 만약에 꼭 필요한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적정한 인사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는 점검이나 진단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이게 무조건 가기보다도 또 이제 어느 자리는 이제 어떤 그 선거에 기여를 해서 뭐 가는 자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있지만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는 그 해당 공무원들이 일했을 당시에 그 업무에서 종사를 했거나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도 이제 거기 또 가 계신도 좀, 그다음에 기업진흥원에서도 거기서 사무국장 아니면 또 다 공짜 출신이고, 그리고 개발공사에서도 이제 이제 시설이나 이렇게 뭐 토목직 분들이 또 가는 자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업무 연관성은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그것이 뭐 대나가나 낙하산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좀 토론을 또 지켜보면서 또 저는 또 이렇게 의회에 돌아가서 할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또 도민의 시각으로 부적절하고 또 그분들이 가는 것들이 그 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일이 한번
깊게 한번 사실은 평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공무원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기관이 당초에 설립된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가 예. 매우 중요하죠. 민간이 와도 달성을 못하면 의미가 없는 예. 거고 공무원이 가도 달성한다면 뭐 그 사람의 공무원의 문제는 없는 거죠. 예. 문제는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최근에 이 출자 출연 기관의 법률에 의하면 민간의 여력이 없는 경우에 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장학체육 의료 등의 사업에 출자 출연하거나 또는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다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의 공공서비스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말하자면 이 출자 출연 기관법에 의한 정의에 의하면 어떤 분야라도 예. 만들 수 있어요. 예. 민간의 여력이 없으면. 근데 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지방의 경우에는 민간 부분에 여력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업을 해가지고 될 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돈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자꾸 만드는 거예요. 저기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주민 복리에 증진하겠다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걸 보면 사실은 복리의 증진보다는 위인설관이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설립 목적에 준하는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보기 예. 위해서는 앞으로는 출자 출연 기관의 설립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특히 예. 의회에서 그냥 무조건 만들겠다. 우리 지역에 체육이 예. 안 되니까 만들겠다고 할 때 설립이 과연 필요한지 예. 그에 대해서 감시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 인사도 이제 아까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목적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예. 하나 좀 측면. 보충하면 간단히 짧게 보충하면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자 출연 기관에 감사에 수많은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의도적으로 비위가 아닌 인지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못 받거나 제대로 업무 태만을 소홀히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공직자가 어떤 기관에 이제 갔는데 아마 예산 뭐 담당을 했다 가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는 여기 전문성과 회사의 그 규율과 전통과 관습이 있고 뭐 전자문서도 아니고 회계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예. 수기를 결제받고 하는 이것들을 바꾸고 이렇게 회계라는 걸 계속 지적을 당하니까 시스템적으로 이 공직사회의 어떤 이 시스템과 변화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또 개선의 시도가 한편으로는 출자 출연 기관이 변화하는 데 또 기여를 한 측면도 제가 확인한 게 있어서 그런 예. 측면도 한번 그래서 또 긍정적인 예. 효과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각 이 출자 기관마다 그에 따른 지표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은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적정한 사례들이 나오다 보니까 강력한 그 제재, 뭐 예를 들어서 성과급 같은 것을 뭐 이게 동결시킨다든지 제한한다든지 연봉을 인상하는 것을 아예 동결한다든지 이른바 필벌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도움이 될지요? 이런 것들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앞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저는 그 도의 담당 관리 부서나 부서장, 그다음에 출자 출연 기관 평가나 기관장 평가, 성과급 이것들을 좀 연동을 해서 이런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평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만이 예. 이것이 고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실제 이제 우리가 열거했던 여러 가지 그 출자 출연 기관의 지적들, 감사원의 지적들, 감사관실의 지적들은 그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 시정사항도 그 평가 지표에 반영이 돼서 그 성과계획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좀 미비하고 그것이 그 성과에 있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명확하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감사 결과에 있어서 처분 요구를 해도 예. 또 그 기관 내 정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 틀립니다. 공무원처럼 뭐 음주가 얼마다 그러면 일관되게 뭐 징계를 얼마 받고 뭐 평점이 얼마나 반영되게 하는 게 아니고 기관마다 다 틀리고 인사규정이 틀려서 그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동일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공직자 수준만큼의 어쨌든 세금이 투하가 돼서 그렇게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좀 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기관의 그 평가 중에 이제 공통관리 지표 중에 뭐 네. 윤리경영, 인사관리, 회계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비중이 너무 작은 거죠. 예.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만큼의 비중이어야 예. 이 관리가 강화될 텐데 지금은 그 비중이 너무 작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기관 평가를 하지 않고 기관장 평가만 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미약한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규정이
다시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개선되거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수용해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느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출연기관들의 기본적 운영,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채용, 뭐 회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기관 평가에 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느낄 정도여야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평가의 비중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지난해 지방공기업법 또 지방출자출연법이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에도 이제 지적된 내용들이 많이 또 반영이 된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요. 혹시 김 의원님께서 그거는 내용 잠깐 짚어주실까요? 예, 출자출연법 개정 등은 아까 언급을 진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좀 하셨었는데요. 특히 이제 채용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굉장히 좀 강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이제 본인의 신상과 비행위까지 다 이제 공개가 되게끔 바뀌었고요. 그리고 뭐 채용 비리의 징계 기준도 마련돼 있고 또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또 이런 조치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고 있고 그것은 이제 지자체장의 책무를 또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윤리 경영, 투명 경영에 아마 도움이 된다. 이 출자출연법이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또 개정을 통해서 또 이게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당연히 그런 이제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오늘 이게 주제로 한 다양한 지적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잠깐 이제 첨언을 드리면 요새 그 대학생들이라든가 젊은이들이 그 취업이 어려워서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이제 면접을 많이 갑니다. 가면 상당히 똑똑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10% 내지 20%만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유명한 그 큰 규모의 공기업들만 이제 취업 정보를 알고 있을 뿐, 이 작은 규모의 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데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어떤 기관의 성과를 나타낼 때에는 기관장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역량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그 젊은이들이 그 역량을 보면 상당히 많은 스펙과 또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해서 응시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제에 도에서 그런 출자 출연 기관의 그 신입사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더 체계화된 그 채용 그 지표라든가 또는 경력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해서 널리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기관의 성과에 기여를 할 것이거든요. 네. 이제 직원 역량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뭐 필벌 원칙까지도 좀 짚어보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결국 조직 내부에서 그냥 일종의 자정 운동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출연기관들이 어떤 그 법률이나 규정, 현재의 규정 지키는 거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규정들을 반영해 나가는 것, 사실 그런 것들이 변화된 규정이 나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 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사실 너무도 당연하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알아서 하라 이렇게 바뀌어둘 수만은 저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예를 들면은 그게 나오면은 그 조직 자체 내에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관리감독기관인 도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반영을 했는지 이런 좀 시스템을 이렇게 좀 연결하는 작업들이 저는 되어야지만이 이 출연기관들이 스스로 자정 능력도 키우고 또 감독의 기능도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앙증님. 자정 노력이 좀 많이 있으면 더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 불행히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부 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 조직 내 그 직원들이 파벌이 심합니다. 일부 조직은 출신에 따라도 다르고 또 배경 이 사람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장기간 누적된 그런 출자 출연 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신생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채용도 투명해지고 그러면서 지금 발생하는 게 줄서기 그리고 공공기관장 출자 출연 기관장은 2년에서 3년만 있으면 바뀌어요. 그리고 계속 바뀌는데 거기 이제 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장에 따라서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뭐 승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알력 그런 걸 둘러싸고 알력과 다툼이 심각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무엇보다 자정도 필요하지만 외부적인 감시와 견제나 이런 게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김 의원님.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저도 이제 몇 개의 기관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것은 아마 또 별도로 다른 기회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내용 같습니다. 되게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부작용들이 이제 있다고 보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 도의 관리 감독, 그 사업부서, 그러니까 이제 총괄하는 부서 사업부서에서 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게 역설적으로 관리 감독을 계속 할수록 상시적인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또 연계돼서 그 관리 감독하는 도의 부서가 또 마치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제대로 그 평상시에 점검을 안 하거나 교육을 안 했다고 또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더 위축되고 소홀하게 되는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잘못을 할 수는 없지만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어떤 하나의 직원이 그 공무원처럼 훈련받지도 않고 그리고 시스템상으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수의계약에서의 어떤 수의계약의 요건이 있으면 뭐 2천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하라, 어떤 거는 공개 제한 입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도에서는 그 시스템이 걸러집니다. 회계적으로도 걸리되고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한에다가 품에서 올려서 사인해보면 많은 거기 때문에 그 수시로 이렇게 지적이 지금 나오는 거라서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회계도 별도의 회계 프로그램을 큰 기관은 쓰지만 그냥 이제 본인들이 직원이 이제 하는 것이고 또 내부적 감시 시스템도 그 개발공사하고 그 의료원은 이제 내부 이제 감사실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직원이 여러가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감사 기능을 책임지는 사람도 겸직하고 있고 그래서 또 내부적으로 자정하고 이것들을 또 평가하고 사전에 좀 점검하고 지적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만들어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상으로 좀 보완해야 되는 보완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개인의 업무 역량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는 또 계속 지속 반복될 거라고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관리 감독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좀 뭐 짧게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도민감사관을 30명에서 40명으로 이제 확대 운영한다. 이제 작년 8월부터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효율성이 좀 있다고 보신지 어떻습니까? 이거 좀 짧게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작년부터 늘었고 조례가 201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뭐 다른 감사에서는 그 도민 감사관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도 하고 감사하는데 또 조언도 하고 일종의 제보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출전 기간만 놓고 이제 공기업을 놓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18년도까지는 실제 도민 감사관 중에서 이게 특히나 이제 회계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회계사분 한 분하고 또 이렇게 경영이나 또 회계 쪽 전공하신 이제 교수님 이제 두 분이 실제 이제 같이 현장에서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 이제 공무원들이 못 보는 공무원들은 어떤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만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실제 어떤 경영이나 또 이렇게 재무제표 이런 것들 좀 확인하면서 실제 그 기관에 있어서 좀 더 다른 부분들을 평가하고 확인하는데 그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거에서는 아마 그 도민감사관이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을 물어보니까 뭐 그거는 충분히 열려 있고 앞으로도 도민감사관들이 실제 감사를 가는 데 있어서 계속 그 참여의 폭을 넓혀서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계획을 도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감사관 제도 말씀드렸는데 인사청문회 제도는 또 혹시 어떤지 작년부터 이제 충청부터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4개 기관의 기관장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안 국장님. 네, 인사청문회 제도는 우리 저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물론 이제 타 시도에 비해서 뒤늦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이러한 제도 자체도 없었거든요. 다만 지금 이거는 이제 뭐 제출자가 기록을 뭐 의무로 제출 안 해도 되고 또 개인적인 거는 또 비공개로 하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뭐 4개 기관장밖에 안 하는 그런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가 또 확대되고 정착되면서 훨씬 더 지금 나왔던 문제를 많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인사청문회제가 성공을 하려면 그 취지가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철저한 검증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가 겉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검증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료를 주는 대로 받고 또 자기가 그냥 나름대로 조사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A라는 대상자한테 적용하는 기준과 B라는 대상자한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추천인 입장에서 보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 또 어떤 측면 나한테는 상당히 관대하고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제가 성공하려면 의회에 검증을 제대로 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잣대가 명확한 그런 검증 시스템을 하고 그 검증 시스템에 투여할 수 있는 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사청문회가 성공하지 겉으로만 이렇게 폭로전으로 가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차제 인사청문회 성공을 위해서는 검증 시스템을 위한 제도, 인력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제도가 이제 협약을 하기 때문에 미약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제 그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기 위해서 뭐 전때 국회에서 이번 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법적 제도를 지방자치법에 좀 담아달라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럼 법적 근거 없이 협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단체장이나 아니면 당사자가 숨기거나 회피를 하면 이것을 증명하거나 인사청문을 하면서 그걸 확인할 기회가 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의원이 또 그런 그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도민의 대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더 준비를 많이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출자 출연 기관들 더 신뢰받고 더 책임감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온 내용들 반복되지 않도록 기관 자체도 노력해야 되겠고 시스템도 변화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